오늘 영화 두 편을 봤어요, 그죠? 예. 두 편의 영화의 주인공이 다 딸입니다. 예. 류미에르 앞에 딸은 어땠어요? 아버지도 없는 그런 딸입니다만은 아주 아버지의 뜻에 맞게 잘 버티고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런가 말하면 방금 본 자유로의 이름이 뭡니까? 보경이라는 딸. 예. 완전히 엄마의 호구예요, 그죠? 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우리 보경이가 앞에 보았던 리미에르 그 영화를 꼭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슨트 이승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여기 보경의 엄마 되죠. 예, 택시 기사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기사죠. 동호회 회장도 맡고 있고 같은 동료로부터 굉장히 보살핌 주고 받고 예, 따뜻한 그런 예, 얼굴부터가 아주 어때요? 달덩이가 복이 그죠? 두둑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여진인데 성이 문이에요, 그죠? 예, 문 달덩이 같은 이게 그래서 작가가 이름 질 때도 그냥 우연히 문씨를 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제목이 자유로예요. 자유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문산 가는. 네. 근데 저는 이 제목에서 우선 떠오르는 게 이 엄마의 마지막 자유를 찾는 회복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보경이의 자유죠. 예. 정말 자유라고 하면 마음껏 누리는 건데 예. 자유가 어때요? 늘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유인데 우리 보경이한테는 예. 책임을 모르고요, 그죠? 예. 오히려 자유만 만끽하는 그런 딸입니다. 다음 좀 부탁할까요? 저는 이 자유로를 저 나름대로 예, 우정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공항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는 예, 공항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헤어지기 위해서 공항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우선 이 희진이와 여진 두 친구 간의 우정이 예,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길이죠. 예, 그래서 우정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부제를 다뤄봤어요. 지금 이 장면에 보면은 그 강냉이를 예, 나눠 먹으려고 해요. 예. 희진이가 여진에게 강냉이를 권하는데 여진이가 살찐다고 안 먹죠, 그죠? 예, 그랬더니 희진이가 혼자만 줘도 살찔 수 없다고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정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살을 쪄도 같이 쪄야 되고 살이 안 쪄도 같이 안 쪄야 되는 이런 사이가 우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우정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여기 처음 보는 인물이죠. 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얼굴은 황수혁이 감독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죠. 예. 이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2011년도 입학을 해서 지금 보인 자유로는 졸업작품으로 내는 작품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는 인터넷에 홍이라는 작품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들 보셨나 궁금해요. 예. 누구 한번 예, 좀 생각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선생님, 예. 사모님 어떻게? 예. 지금 금방 봤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예. 누구 한번 자유스럽게
예, 제목같이 자유스럽게 한번 예, 소감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여기 누구 안 계신가요? 지금 딸과 주인공 또 친구와 여인인 여기서 보면은 모녀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어떤 게 더 중요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노년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그러면은 친구가 좋을까요? 딸이 좋을까요?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은 자식에 대한 무작정 사랑이 다일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준다면 어디까지 줘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자식보다는 친구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다음, 뭐 줄거리는 다 영화를 보셔서 알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과연 여진은 무사히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 중국으로 못 간 건가요? 안 간 건가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겁니까? 네. 중국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영화 봐. 찔때 생각. 네. 네, 다음. 지금 여기 보이는 장면들은 택시 기사로서의 생활이죠.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택시 기사라는 게 참 만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그죠? 온갖 사람 만나면서 여기 보면은 진상 고객들이 줄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방향을 잘못 들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런 고난이라고 그럴까요?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을 하죠. 오로지 딸 뒷바라지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죠? 룰루랄라 아주 하늘을 나를 것 같은 아주 가벼운 마음입니다. 여권을 들고 이때 전화를 해요, 그죠? 이 전화 내용이 뭐예요? 엄마 차 판 돈 잔금 그거 비행기 타기 전에 먼저 보내줘. 이어서 엄마 근데 언제 갈 거야? 어서 와. 여기 와서 할 것도 별로 없을 건데. 그리고는 끝낸. 근데 마중 못 나가니까 아무튼 알아서 와. 이런 딸이 있을까요? 이건 뭐 영화 속에서 인물이겠지만은 참 배은망덕한 이쯤 되면 딸이 아니라 왼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긴 그 여진의 이웃 같은 동료들 인간 관계가 그려집니다. 여진이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그 강냉이 오빠도 나오고 차판 이 둘이 마지막 아름다운 드라이브를 기대를 하고 떠납니다. 근데 차 안에서 둘이 언성이 높아지고 왜 그랬어요?
갈등이 깊어지고 하죠.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돌아옵니다만 이 여진 배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요, 씬스틸러라는 말이 제일 앞에 떠요. 주연급 이상으로 기억에 남는 배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아주 통쾌한 장면이 이루어지죠. 여기 남자 배우 태수, 이 친구 보니까 뒤에 크레딧에 보면은 특별 출연이라고 나와요. 이 영화의 특별 출연 최덕문하고 태수 역에 아주 마저도 신나게 맞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화에 아주 눈여기는 제대로 시켜주는 것 같아요. 문여진이의 연기도 정말 씬스틸러답게 과감하게, 또 태수도 때리는 것보다는 맞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죠. 이 태수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요, 키가 180cm예요. 키도 거창하고, 인물도 보니까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비슷하더라고요. 여기 영화 화면에서 보는 인상하고는 정반대더라고요. 그래서 문여진 씨나 요 태수 역할의 최덕문이나 우리 희진이나 보니까는 대단한 배우들이에요. 영화에, 드라마에 5, 60편, 7, 80편씩 다 출연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리 그동안 안방에서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많이 낯이 익는 그런 인물일 겁니다. 마침내 희진과 여진은 둘이 해결사로 만나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중에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나름대로 고민이 다 있었어요, 그죠? 여진에게는 딸이, 또 준에게는 남자친구. 근데 서로 다 깨끗하게 그 숙제를 풀어주죠. 그러고는 둘이 잘 버텼다 하고 정말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죠? 신나게 공항을 달리죠. 우리가 그 부처님도 보면은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부처님 이름이 라훌라라고 그러죠. 장애물.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자식이 장애, 삶의 든든한 기둥이 아니라 장애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하지만은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로를 신나게 이제 달리면서 영화가 끝나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만은 여진이가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선 딸에게 선을 걷죠. 절연을 했습니다마는 그 딸이 마음속에서까지 덜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진의 마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 앞으로 여진과 그 보경 딸과의 모녀 관계를 어떻게 이뤄가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TV 보면은 2호선 상담사 온갖 갈등을 풀어주는 그런 프로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도 2호선 그 상담사 이상의 그 상담을 해주시는 어른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여진의 딸 보경에 대한 무작정 사랑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관연한 딸을 보살피기 위함이겠지요. 하지만 딸과의 절연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은 아닌가요? 보경의 행태에는 사실 여진에게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과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절연 이후 모녀 관계가 더 걱정이 됩니다.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방숙자 선생님, 예, 마이크 좀 받아주시죠.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셨어요. 네. 선생님 앞으로 좀. 나가서 얘기해요? 우선 관객들을 대신해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이런 이면도 좀 도와주시고요. 그 가운데로 오세요. 예. 눈이 부셔요. 예, 눈이 부셔가지고. 예, 예. 네네, 말씀할 때 서서. 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네, 앞에 네. 앉아있기가. 그런데 햇빛, 이 빛이 아주 강렬해서 제가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이쪽에 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해야 자식도 편하고 주위도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 모녀 간의 관계는 사람마다 친구나 누구나 거리의 선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도 할머니도 되고 엄마도 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상대적인 것이고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딸의 그 소행을 본다면, 엄마는 딸을 위해서 생업인 자동차까지 팔아서 그 중국에 유학을 보낸 딸을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딸의 그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 차 판 돈을 먼저 붙이라고, 여기 와서 할 일 없으니까 언제 갈 거냐고. 이거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아니에요. 관계는 분명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모든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와의 숭고한 이 보경이는 사랑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단둘이 사는 모양인데, 그 집착과 그 벗어나기 위해서 딸이 중국을 갔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 선에서,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손바닥 안 정도에서는 자유롭게 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딸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엄마는 엄마로서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의 생활을 서로 각자 해야만 이 사회도 올바른 사회가 되고 가정도 올바르게 됩니다. 저는 이 엄마가 차를 뒤로 돌렸다는데 찬성을 하고 환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딸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옛날하고 또 달라요. 지금 세상에는 딸이나 아들이 내 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선생님 끄덕끄덕 하시니까 소감 한번. 예, 그렇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치십시오. 제가 여기 이제 와서 번번이 느끼는 거는 상호 간에 교환이 없어. 이쪽에서 무슨 말이 있으면 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나 내가 젊은이들을 상대해서 보면 답이 오니까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오늘도 뒤에서 보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당당하세요. 이 어머니도 이 보경이도 엄마라는 희생만 하는, 우리가 옛날 우리는 대답을 안 하고 하는 시대가 돼서,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이거에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이렇게 이 더위에 이 극장 안에서 이거를 보고 생각하기 위해서 오신 여기에 앉으신 어르신들은 1등 어르신이에요. 그러면 내 사고를 이쪽에서 설명할 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답답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의견만 들으실 게 아니고 그러면 보경이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 분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말씀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 보세요.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게 있을까. 우리 딸녀는 오늘 나한테 이렇게 괘씸하게 했어. 어떻게 했어?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숭고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독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기르고 관계도 거리를 분명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어머니의 딸 관계나 모든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가지 않고 차를 돌려서 차라리 친구와 인생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아주 훨씬 현명한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막간을 이용해서 이 영화를 얼마나 잘 담아 들으셨는지 여기 여진이의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영화 속에 여진이의 별명이 2개가 나오는데요. 예,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상품도 있는데요. 네, 선생님. 고구마라 그랬어요. 고구마. 고구마요. 예. 별명이 또 하나가 있죠. 예. 고구마는 학생 때 별명이고요. 아마 재미가 없었던가 봐요. 여전히가 자기 할 일만 하고. 예. 별명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예. 노미터라고 그러죠. 예. 일만 아는 친구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미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여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아주 그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보통 아들보다 딸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박종택 어르신은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직도 딸이 부러운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식보다 친구일까, 노후를 누구와 함께 보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 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겹이 아니고 그 돼지고기 삼겹살처럼 이렇게 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보경이 엄마의 그 심층 구조를 보면은 마음속 깊은 데서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지금 중국으로 보내놓고 사실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늘 그것이 이 바다의 밑바닥을 흐르는 말하자면 근심이 있는 거죠. 그 위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서로 주고받고 티격태격 하면서 일생을 보내고 있는 그때 느껴지는 그때 순간순간의 느낌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이것도 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죠. 왜냐하면 하루의 일과가 그런 그 상태가 중복이 돼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바다 밑에 흐르는 시면에 흐르는 그 자식에 대한 그 걱정, 이것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밑바닥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 고독 또는 슬픔 같은 것,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위에 그 찰랑찰랑대면서 나타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면으로 잘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다 밑에 시면에 흐르는 그런 그 우수와 고독 같은 것들은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지만 지금 우리 이 도순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딸에 대해서 인연을 끊어버려라. 차라리 모른 척 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죠. 그 자식에 대한 그 걱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걱정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적인 요인은 뭐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이제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왕이면은 좀 쾌활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이 시면에 깔려있는 어려움 같은 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면에 흐르는 이 본질적인 이 근심을 정면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냥 무시하든가 잊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 표면에 찰랑찰랑대는 이 순간적인 이 가벼움의 느낌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가 서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죠. 그죠? 또 보경이는 그 딸한테서 오는 전화에다 대고 엄마 좀 내버려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끊어버림으로써 그 엄마가 얘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직설적으로 딸에게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이것이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